자, 지금부터 과학 4단원 중에 대기대순환까지 그러니까 포화수증기량부터 대기대순환까지의 과학 요점 정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포화수증기량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포화수증기량 중에 포화상태란 공기 중에 수증기가 있을 때 그것이 꽉 찬 상태를 포화상태라고 하는데, 포화수증기량은 이 공기가 한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1세제곱미터라는 한정된 범위 내에 최대한 찰 수 있는 수증기량을 포화수증기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증기가 있을 때 1세제곱미터 안에 있는 최대한 들어갈 수 있는 수증기량을 포화수증기량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포화수증기량이 꽉 찼을 때 이 상태를 포화상태라고 합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두 번째로 저희가 배우게 될 것은 이슬점인데요. 이슬점은 이슬이 되기 시작하는 온도로, 자, 이렇게 수증기가 냉각이 되다가 이슬점에 도달하면 이슬로 응결하기 시작합니다. 다음으로 저희가 배울 것은 상대습도인데요. 상대습도는 습도를 나타내는 그 말 중에 하나입니다. 자, 상대습도를 어떻게 구하느냐? 저희가 앞에서 배웠던 포화수증기량분의 현재 수증기가 떠다니고 있는 그 수증기량, 그래서 상대습도는 포화수증기량분의 현재 수증기량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하루 중에 습도와 온도는 어떻게 변하는지, 그리고 이슬점은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화수증기량은 온도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온도가 높아질수록 포화수증기량이 높아집니다. 자, 그래서 이 습도란 포화수증기량이 많아지면 작아지고 현재 수증기량이 늘어나면 커지는 그런 상대습도인데요. 그래서 아침에 기온이 낮을 때에는 습도가 높아지고, 그리고 기온이 높아질 때는 습도가 낮아지는, 서로 반대되는 이런 그래프가 나오게 되고, 이슬점은 하루 동안의 수증기량의 변화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이슬점은 변화가 거의 없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제 어떻게 비와 눈이 내리는지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먼저 열대지방에, 저기 적도 부분에 있는 열대지방에 비가 어떻게 내리는지 강수 과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렇게 구름이 막 이렇게 있는데, 이 구름 안에는 크고 작은 물방울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물방울들이 서로 충돌하면서 커져서 이렇게 큰 물방울이 돼서 무거워져 떨어져 내리는 것이 열대지방의 비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온대지방의 비를 한번 볼 텐데요. 자, 온대지방의 비, 온대와 한대지방의 비인데 저희는 온대지방이죠. 자, 온대지방의 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름에서 이렇게 빙정과, 여기 이렇게 빙정과, 그리고 과냉각, 과하게 냉각되었는데 응결이 되지 고체가 되지 않은 그런 물방울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 물방울들이 증발을 하게 되면 이 증발한 수증기가 이렇게 빙정에 달라붙게 되어 빙정이 얼음 결정으로 성장합니다. 그럼 이 얼음 결정이 무거워져서 내리게 되면 눈이고요. 그리고 이 내리다가 녹는 것이 바로 저희가 맡고 있는 이 비입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기압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기압은 공기의 무게에 의해 느껴지는 압력입니다. 그래서 토리첼리가 수은 기둥을 가지고 실험을 해봤는데요. 자, 이렇게 수은이 있습니다. 이렇게 유리관에 수은을 채워놓았는데, 이 수은의 높이가 76cm로 일정하더라. 그래서 이렇게 휘어져 보았는데 휘어져도 일정하더라 하는 결과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아내서 이것이 바로 기압이구나. 1기압은 76cm 수은이구나. 76cm 수은이구나. 수은이구나. 그리고 또 이것을 물로 실험했을 때는 10m 물이구나. 그리고 이것이 이 사람 헥토파스칼로 나타냈을 때는 약 1023 헥토파스칼이구나 라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자, 이번에 배울 것은 구름인데요. 이 구름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구름이 열을 받아서 가열이 됩니다. 가열이 되면 이 물방울들이 위로 올라가게 상승이 되는데, 이 상승이 될 때 부피가 팽창합니다. 팽창할 때 외부의 온도를 이렇게 교환하지 않기 때문에 단열 팽창이라고 하고, 외부의 열교환 없이 팽창을 하였기 때문에 에너지를 모두 소모하여서 온도가 내려가게 됩니다. 온도가 내려가면서 점점 상승하는데, 이때 이슬점에 도달하게 되어서 여기 수증기들이 응결을 해서 구름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공기가 상승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먼저 이렇게 지표면 일부가 달궈졌을 때 공기가 상승하여서 구름이 생성되고, 다음으로 이렇게 산 비탈이 있는데 산 비탈을 타고 공기가 상승합니다. 그래서 구름이 만들어지는 거고, 원래 저기압은 저기압 중심으로 이렇게 공기가 모여드는데, 이 모여들 때 공기가 상승하여서 구름이 만들어집니다. 자, 다음으로 찬 공기와 더운 공기가 만났을 때, 여기에서는 찬 공기가 왼쪽에 있고 더운 공기가 오른쪽에 있는데, 이럴 때는 찬 공기가 더운 공기를 밀어주면서 더운 공기가 세게 상승하기 때문에 이렇게 높이 솟은 저군형 구름이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더운 이것이 왼쪽에 있고 찬 공기가 오른쪽에 있을 때는 더운 공기가 찬 공기를 이렇게 밀면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수직 상승, 수직력이 약한 층운형 구름이 만들어집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거의 다 왔는데요. 기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건데, 자, 고기압은 주변보다 기압이 높은 지대이고, 저기압은 주변보다 기압이 낮은 지역을 저기압이라고 합니다. 근데 고기압은 바람이 시계 방향으로 불어 나가고, 저기압은 반시계 방향으로 불어 들어옵니다.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불어 들어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해풍과 유풍을 들 수 있는데요. 먼저 해풍. 낮에는 이 육지가 바다보다 비열이 낮기 때문에 더 먼저 가열이 됩니다. 그러면 뜨거운 공기가 이렇게 상승함으로써 바다에 있는 이 공기가 빈 공간을 채워주기 위해 이렇게 이동합니다. 이것을 해풍이라고 부릅니다. 자, 두 번째로 육풍인데요. 육풍은 밤에 이 모래는 비열이 물보다 낮다고 했죠. 그랬으니까 온도가 더 빨리 식습니다. 그래서 바다의 공기가 이렇게 위로 상승하게 되어서 이 빈자리를 이 육지의 공기가 채워주기 위해 바람이 이렇게 육지에서 바다로 부는 이것을 육풍이라고 합니다.
자, 저희가 배울 마지막 내용인데요. 마지막 내용은 이 대기 대순환이라는 건데, 자, 바람이 이렇게 부는데, 지구가 자전하지 않는다면 바람은 이렇게 한 방향으로 불 것입니다. 하지만 지구가 자전하기 때문에 전향력이라는 것에 의해서 세 부분으로 나뉘게 되는데요. 이때 적도와 60도 부근은 저기압이고 30도 부근과 이 극 부분은 고기압이기 때문에 이러한 바람 형태가 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바람의 한번 이름을 알아볼 텐데요. 먼저 적도와 30도 사이에 부는 바람은 무역풍이라고 하고요. 30도에서 60도 사이에서 부는 바람을 편서풍이라고 부릅니다. 저희가 부는 바람이 편서풍이죠. 저희에게 부는 바람이.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극에서 60도 사이에서 부는 바람이 이 극동풍입니다. 자, 지금까지 포화 수증기량부터 대기대순환까지 한번 알아보았는데요. 이 영상을 보시고 잘 정리한 다음에 과학 시험을 잘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